이제 암 환자가 발효식품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왜 발효식품을 피해야 될까? 자, 우리 보통 인간은 발효식품을 잘 먹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발효식품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발효식품을 보니까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식초, 된장, 간장, 낫또, 청국장, 또 뭐가 있나요? 치즈, 뭐 등등 이런 피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탄수화물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분해될 때 발효가 시작돼요. 보통 당질이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결을 찍어 먹으면 달죠? 맞죠? 안 드셔봤나요? 쌀결 이렇게 입에 대보시면 우리 찜질방 하러 갈 때 입구에 있어요. 저희 미생물의 밥이라서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에 당분이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그때부터 발효의 시점이 생겨요. 발효의 시점. 자, 문제는 뭐냐면 발효된 탄수화물은 보통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뭐 아세트산 식초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젖산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냅니다. 발효된 탄수화물이요. 주로 우리가 먹는 것은 보면 한국에서는 된장, 간장, 청국장 이런 거 많이 먹죠. 발효 효소들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중요한 건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킬 때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부패가 돼요. 뭐가 분해가 되면요?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발효가 될 때 주로 이제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인데요. 보통 이것은 산소가 없이 자체 영양으로만 살아가요. 혐기성 박테리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암 환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곰팡이나 혹은 또 호기성 박테리아가 즉 산소가 있어야 번식하는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 단백질은 뭐 푸토마인이라든지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 뭐 이런 각종 독성 물질들을 생산하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분해돼서 발효될 때 혐기성이든 호기성이든 어쨌든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될 때 거기에 독성 물질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이 또 분해되고 발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이 세 가지가 분해되고 발효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네 자체가 분해되고 발효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원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가 되잖아요. 발효가. 그렇죠. 소화가 되죠. 근데 위 속에도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막 짬뽕으로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위에서? 여기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뭐가 생길까요? 가스 혹은 발효가 생기는 거예요. 가스 아시죠? 가스는요 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암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산소, 혐기성 상태, 무산소, 그 다음에 또 가스,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또 과한 당분들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일도 넣고 채소도 넣고 케이크도 넣고 쌀도 넣고 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발효가 생기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그 음식이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썩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혈액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 장기의 이름을 따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미 병이 생겨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암이 먹는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치유는 뭐냐면 암에게 밥을 안 주는 거거든요. 암이 좋아하는 밥을 안 주는 건데 암에게 밥을 주는 순간 암은 커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증식하고 계속해서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암세포가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그것을 땡기게 되고요. 또 먹고 싶어요. 청국장 생각나고 된장 고기 생각나고. 그럼 그것을 끝내 누가 먹는다고 또요? 콜레스테롤 누가 먹는다고요? 암세포가 먹는다고요. 부패 발효된 것도 암세포가 먹는다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발효식품을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된장이라도 청국장이라 식초 다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산화되고 분해될 때 변질되고 부패하는데요. 거의 이제 발효되는 것들을 보면 탄수화물이 발효돼서 식초나 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콩인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어주고
지방이 발효되면서 뭐 치즈가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을 발효시킬 때 일어나는 독성 물질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효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 화학 용어로 이제 그 아폴로톡신이라고 하는 아폴라톡소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될 때 거기 보면 곰팡이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곰팡이 균이 흰색이든 뭐 검정색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균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 된장을 보면 위에 곰팡이를 걷어내잖아요. 그게 먹을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네. 곰팡이는 어딘가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장판 밑에든 여러분 옷이든 먹는 곡식 옥수수든 아니면 견과류 그 껍질 사이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곰팡이 자체를 먹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막 그냥 견과류에 붙은 이 곰팡이는 막 벌벌벌 하는데 실제로 곰팡이 균이 꽉 차있는 된장을 먹는다고요. 된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효가 되면서 일어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민 성분이에요. 아민. 이 아민은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성분인데 이 아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폴로톡신이나 아민 성분은 두 개 다 발암물질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 사람에게도 암이 걸릴 확률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치즈는요 한 조각도 위에 넣으시면 안 돼요. 위가 안 좋은 분은 당뇨, 혈압, 암 환자분 아니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치즈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치즈는 부패된 단백질과 또 발효된 탄수화물 그리고 부패된 지방의 결합이에요. 이 결합은 정말 좋지 않은 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치즈는 한 조각도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치즈가 해롭거든요. 이 식약청에서 바이오제닉 아민 같은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신장과 혈관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민 성분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보다 과하게 먹으면 그것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들이 사실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제닉 아민, 옛날에 치즈 먹어서 미국에는 치즈 먹고 사망한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해봤더니 거기에 아민 성분, 발암물질 성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아민 성분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먹는 장류에는 기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장류를 어느 정도로 먹을까? 몸에서 장 냄새가 날 정도로 먹어요. 이해하시겠죠? 몸에서 청국장 냄새가 날 정도로. 네. 건강식품이라고. 사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도 일본에서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타액 중에 푸티알린의 그러한 방해를 해버려요. 치매 효소를 방해시켜버려요. 그리고 세포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세포의 전달 물질에 방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초를 많이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발효식품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원하시면 책에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제가 더 심도 있게 연구 결과들과 그런 박테리아라든지 그 곰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올게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효식품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여기서는 안 주니까 못 드시겠지만 나가서도요 안 드시면 좋겠고요. 고기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고기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는 식품이 발효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결론적으로 장에서 열을 안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발효식품과 체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